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케이스 소낭, 토트넘의 왕은 손흥민 선수일까요? 지난 2021 시즌 케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팀을 하드캐리하며 케업 소낭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손흥민 선수. 21-22 시즌 EPL 7라운드에서 3연패에 빠져있던 팀을 하드캐리하며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점점 더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월드클래스 윙어 손흥민 선수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요? 케이스 소낭,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역시 월드클래스입니다. 오늘자 트랜스퍼마켓 몸값 발표 결과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약 8,500만 유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그 내에서의 순위는 2단계 하락하며 9위에 랭크됐지만 올 시즌 첼시와 맨유로 이적한 루카쿠와 산초가 각각 1억 유로, 9천만 유로의 몸값을 기록하며 손흥민 위에 랭크가 되며 손흥민 선수가 2단계 떨어졌기 때문에 2단계 하락이 손흥민 선수의 가치 하락을 논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더욱 대단한 것은 1992년생으로 이제 나이가 30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퍼 마켓에서 선수 몸값을 평가할 때는 실력도 중요하게 판단하지만 선수의 향후 장래성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30에 가까워지는 나이에 최고의 기량과 더불어 더욱 진화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은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다들 보셨죠? 손흥민 선수는 EPL 7라운드 경기 MVP로 선정되며 당당히 프리미어리그 2주의 팀 베스트 11에도 뽑혔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날 경기는 MVP를 넘어 압권이었습니다. 스프린트, 수비 적극성,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 좁은 공간을 빠져나오는 탈압반 능력과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소화를 해줬는데요. 개인적으로 지단의 옛 모습을 보는 듯해 보였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들이 진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팬이라면 손흥민 선수의 장기는 스프린트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순간 스피드를 이용해서 상대의 뒷공간을 터는 플레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뒷공간을 스프린트로 털고 들어간다면 키퍼와의 1대1 찬스 상황에서 왼발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지체 없이 슈팅과 그 슈팅은 골대로 향하는 골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발을 쓰는 손흥민 선수의 강점은 박스 근처에 손흥민 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손흥민이 슈팅을 할 것인지 사이드로 치고 들어갈 것인지 수비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손흥민을 막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반 초반과 후반 17분쯤 손흥민은 상대 뒷공간을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파고드는 자신의 장기인 스프린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반 17분과 후반 7분 그리고 10분경에는 자신의 장기인 왼발, 오른발을 가리지 않는 과감한 슈팅도 보여줬지만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죠. 이처럼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확실한 장기를 가지고 있고 이는 지난 시즌부터 거의 공백 없이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를 매 경기마다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달라진 모습을 또 한 가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수비와 좁은 공간에서 상대 수비 3-4명을 벗겨내는 탈압반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전반 4분 경기 시작부터 중앙 쪽에서 볼을 뺏은 손흥민 선수는 가볍게 3명의 선수를 벗겨내고 아스톤 빌라의 진영 쪽으로 볼 배급을 줬고 토트넘의 원활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잘 달리고 잘 차고만 하는 선수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손흥민의 개인 드리블 능력도 정말 월드클래스급이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보실 수 있었는데요.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했지만 오른쪽 중앙 가리지 않고 게임 메이커 역할을 자처했었고 손흥민 선수는 이날 토트넘의 2골에 모두 관여했죠. 토트넘의 2골에 손흥민이 관여했던 것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장기가 모두 발휘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골로 호이비엘의 골을 보면 토트넘의 진영에서 볼을 뺏어낸 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스피드와 탈압박과 함께 호이비에르에게 공을 다시 건넸고 다시 호이비에르에게 뒷공간 침투 패스를 받으며 순식간에 아스톤 빌라의 박스 근처까지 갔죠.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슈팅을 노려볼만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딱 길목 하나 있는 그 길목으로 호이비에르에게 중앙 쪽으로 볼을 배급하며 호이비에르의 골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 골은 손흥민 선수가 호이비에르에게 볼 배급을 잘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호이비에르의 슈팅 또한 엄청났습니다. 이번 첫 골은 손흥민의 스프린트, 적극성, 탈압박, 스피드, 그리고 게임메이커 역할까지 모든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 장면은 아쉽게 상대 자책골로 기록되긴 했지만 손흥민의 장기를 유감없이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양발 슈터인 손흥민을 막기 위해 수비는 한쪽으로만 무게중심을 둘 수 없었고, 이를 재빨리 알아챈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슈팅을 하러 가는 척 하다가 사이드 쪽으로 공을 툭 치고 순식간에 상대 수비를 제껴내고 박스 쪽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의 아스톤 빌라전은 최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K소낭으로 불러도 될 정도로 말이죠. 특히나 오늘 보여줬던 수비의 적극성과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반 능력을 계속해서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손흥민은 최고의 윙어를 넘어 게임메이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EPL 2라운드가 끝난 뒤 저희 미리네 라이브가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영상을 공유드린 적이 있는데요. 토트넘 전문기자 골드기자에 따르면 누누는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보진 않았지만 누누 감독은 무리뉴와 같이 손흥민을 윙포워드에서만 활약하길 원하고 있지 않으며 손흥민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가는 어느 정도의 스테이지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골드 기자는 이런 인터뷰도 했죠. 누누와 파라티치 사이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호날두 같다고요. 제 말씀은 손흥민이 선수로서 호날두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지션이 변화하는 과정을 볼 때 그들이 느끼기에 만약 손흥민이 원한다면 와이드 플레이어에서 좀 더 미드 플레이어로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도를 하며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조명했었는데요. 이번 경기를 볼 때 손흥민의 원톱 스트라이커의 변화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에서 점점 변화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EPL 7라운드까지의 공격 포인트가 총 4개이고 3골 1도움을 올렸기 때문에 손흥민이 토트넘의 승점 대부분을 챙겨왔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변화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어디까지일지 이제 A대표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